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두 번째 전력용 반도체 소자입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디서 많이 했을까요? 처음 들은 게 한번 중학교, 그죠? 또는 뭐 고등학교, 자, 또는 뭐 내가 전공이 전자 쪽이면 아주 이제 흔하게 들었던 그런 부분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굉장히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부분은 그냥 이제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뭐 복잡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자, 첫 번째 이제 보면 순수 또는 뭐 진성 반도체라고 하는데 최외곽의 전자수가 4개인 원소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불순물이 포함이 안 된 건데, 자, 실리콘이나 또는 뭐 저마늄이 되겠습니다. 자, 실리콘이나 저마늄. 그래서 이렇게 보겠죠. 자, 예를 들면 실리콘 형태로 많이 쓰니까 자, 이렇게 이제 실리콘이 결합이 됐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제 최외곽의 전자가 4개라서 얘가 안정화되려면 이제 4개가 더 있어야 돼요. 그 8개가 됐을 때 안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전자가 이렇게 쌍을 이루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쌍을 갖다 이뤄서 자, 어떤 거든 무조건 얘는 이제 8개를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뭐 자기들끼리 결합을 하든 뭐 다른 놈하고 결합을 하든 간에 자,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이제 노란색으로 표현한 거는 전부 다 뭐냐면 전자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자를 공유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공유 결합이에요, 공유. 자,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이 상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순수 반도체 또는 진성 반도체라고 해요. 그 자체가. 근데 반도체다 보니까 도체하고 부도체의 중간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는 여기다가 자, 불순물을 갖다가 첨가시켜 가지고 바로 이제 도전성을 갖다가 자,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자, 불순물을 첨가를 시키는데 첨가되는 이제 불순물에 따라서 이제 도통되는 이제 특성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순물 반도체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N형 반도체가 있다. 자, 네거티브가 되는 겁니다. N형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족인 순수 이런 이제 반도체에다가 자, 바로 이제 최외곽의 전자가 5개인 5족 원소를 이제 혼합을 시킨 거예요. 불순물 첨가시킨 거죠. 자, 이 5족 원소에 해당되는 이제 불순물을 이제 첨가를 시키게 되는데, 자, 이 불순물을 갖다가 우리가 자, 뭐라 하면 도너라고 그래, 도너. 자, 영어로 DONOR입니다. 네, 도너라고 그래, 도너. 그래서 요거는 뭐 인, 그 다음에 AS는 비소라고 해요, 비소. 자, 이거는 뭐예요? 안티몬입니다, 안티몬. 자, 이런 놈을 갖다 여기다가 첨가시키게 되면 이제 특성이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최외곽의 전자가 하나 남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죠? 자, 9개가 되겠죠?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자가 남다 보니까 요거는 전체로 뭐예요? 전자수가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N형 반도체라고 한다는 겁니다. N형 반도체. 자, 이런 이 마이너스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유전자라고 해요. 자유전자. 이런 자유전자가 바로 뭐가 되냐면 캐리어라고 합니다. 캐리어. 전자 운반자가 되죠. 자유전자. 그래서 사족에 그 다음에 불순물을 도너라 하고 그 다음에 캐리어, 이거는 자유전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P형 반도체. 자, P형 반도체는 이제 4족 원소에다가 전자가 하나 부족한 3족 원소를 이제 혼합을 시켰네요. 그럼 이제 B는 이제 뭐예요? 붕소죠. 붕소. 자, 이거는 이제 갈륨.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인지um.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족에다가 이렇게 3족 원소인 이제 불순물을 첨가시켰는데, 자, 이 불순물을 갖다가 이 불순물을 무엇이라면 억셉터라고 그래요. 자, 억셉터입니다. 억셉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구조인데 여기다 이제 불순물 첨가시키면은 뭐가 되느냐? 자, 전자가 하나 부족하게 되죠. 전자가 부족하니까 자, 요 사이에 이렇게 이제 전자가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주머니를 하나 이렇게 비워놓게 돼 있죠. 여기 이제 나중에 이 전자가 여기로 들어가게 되는,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면 전공 또는 양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전공 또는 양공. 자, 이게 바로 이제 뭐예요? 바로 캐리어예요. 캐리어.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거? 자, 바로 전공 또는 양공이 자, 캐리어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뭐예요? 자, 자유전자가 캐리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요거는 이제 전자가 부족하니까 자, 플러스 포지티브. 자, 이건 전자가 하나 남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를 자, 조합을 하면은 이제 전자가 이동하기 쉬운 상태로 바뀌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조합해서 자, 만든 것이 PN 접합 다이오드입니다. PN 접합 다이오드. 자, 보통 이 다이오드는 요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어떤 역할을 하는가? PN 접합 다이오드는 정류 다이오드라고 해서 정류작용을 하는 거예요. 정류작용. 자, 정류작용이니까 교류를 갖다 직류로 바꿔주는 이제 그런 역할만 하게 됩니다. 자, 양극을 에노드라고 하고요. 우리 음극을 캐소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자, 이게 전류의 자, 흐름 방향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이 역방향은 흐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순방향이 돼.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 즉 에노드의 전위가 높을 때 캐소드 쪽으로 이동하는 이제 그런 특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는 이렇게 다이오드가 자, 요 사이에 자, 뭐냐면 공핍층이라고 그래. 아무것도 없는 거죠. 공핍층이고. 자, 여기 이제 P형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여기 N형 반도체를 이렇게 조합을 해요. 그러면 P형 반도체는 이제 뭐가 많이 있어요? 전공이 있죠, 양공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N형 반도체는 이렇게 전자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들 둘 사이에 이렇게 중간에 어떤 이제 벽을 싸고 있는 거죠,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 자, 아무것도 이제 걸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그 여기 이제 공핍증이 있다 보니까 뭐 전자가 이동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죠.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다가 순간적으로 전압을 갖다 이렇게 걸어줍니다. 이렇게. 자, 표현해 볼게요. 요거는 이제 순방향 전압 거는 순방향. 그래서 요거를 순바이어스라고 그래요. 순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줍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이제 플러스가 가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 마이너스가 가해지게 되면, 마이너스는 밀고, 플러스는 밀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요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이동하게 되죠. 그럼 상호간의 이동에 의해서 요 안에는 어떻게 되느냐? 전자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자, 양공이 또는 전공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 전자가 자, 이런 식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쪽으로 자, 전류가 도통하게 되죠. 전류가 흘러버립니다. 이렇게. 이때는. 자, 그러면서 요 가운데 있는 층 자체가 없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없어지면서 쉽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로 바뀌는, 이게 이제 뭐 할 때? 자, 바로 순바이어스가 되었을 때죠. 순바이어스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만약에 역방향 이렇게 왔다, 역방향. 자, 전압을 갖다 이렇게 걸어줍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P고 얘가 N이란 말이에요. 자, P는 이렇게 양공이 있고, 그 다음에 N은 뭐에 있어요? 전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자, 전자가 이렇게 이동해 버리죠. 마이너스 양공이니까 이렇게 이동해 버리죠. 그러면 여기가 자, 훨씬 더 넓어지게 되죠. 넓어지다 보니까,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르지를 못한다. 이게 역바이어스예요. 자, 이런 정도만 알고 이제 들어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순바이어스일 때는 이제 전류가 흐르고 역바이어스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다 인가해주는 이제 전압을 갖다가 이제 교류 전압이 이렇게 가정하면 이게 교류죠. 이 교류. 그럼 이제 다이오드 거쳐서 나오게 되면은 뭐냐? 이건 순바이어스니까 순바이어스일 때는 이렇게 출력이 생겨요. 그죠? 전류가 도통이 되니까. 근데 역으로 되면 흐르지 못해. 역으로 되면. 자, 그랬다가 다시 순방향으로 전압이 걸리면 자, 도통이 되고, 그죠? 역방향은 도통이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여기 이제 파형 자체가 뭐가 돼요? 바로 이제 직류. 자, 이건 이제 맥류라고 하는데 직류의 일종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다이오드를 거쳐서 나오게 되면. 자, 그런 구성이에요. 자, 그래서 순방향 바이어스와 그 다음에 등가해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 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림도 이제 살짝 이제 보면요. 이해가 훨씬 더 빠르실 거예요, 이제. 자,
다이오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방향으로 이렇게 자, 배터리 5V 전압을 걸었어요. 그러면 5V 전압을 갖다 걸게 되면은 자, 쭉 이렇게 쉽게 도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요 다이오드에서 약 0.7V 전압, 그 다음에 요 부하에서 자, 4.3V의 전압을 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쭉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도통이 되는 이제 그런 구성이 자, 되겠습니다. 자, 등가배로가 되죠. 이렇게 등가된다. 순바이어스일 때는 이렇게 구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역바이어스. 자, 역으로 걸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여기 이제 전압이 자, 높게 걸려버려 있죠. 그럼 여기하고 여기 이제 전압차가 자, 거의 크지 않다 보니까 전류가 흐르지를 못하게 되는 특징이 되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스위치를 갖다가 오프시킨 거와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요게 이제 뭐 할 때 역바이어스를 걸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만 흐른다? 순방향일 때만 이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정리배열의 개닥도인데 여기 이제 교류 전화를 또 공급해서 자, 변압기 있죠? 변압기 거쳐가지고 자, 일단은 내가 원하는 전압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10V짜리를 갖다 쓰고 싶어. DC 10V짜리. 여기서는 뭐 DC 5V는데 그럼 5V 갑시다. 자, DC 5V. 그럼 일단 여기서 220이 들어가가지고요. 220 들어가가지고 자, 얘가 5V를 일단 바꿔야 됩니다. 변압기를 갖다 거쳐서. 그러니까 220 전압에 의해서 220이 들어가가지고 5V에 해당되는 이제 교류를 바뀐 다음에 자, 요거 다이오드를 갖다 거치게 되죠. 정류기 거쳐서 나오게 다이오드 하나니까 이런 식으로 맥류가 자, 만들어지는 거죠. 맥류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 필터를 거치게 되는 접하기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 지금 뭐 했어요? 콘덴서가 있어요. 콘덴서는 주된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자, 어떤 역할을 해요? 콘덴서는 전기를 갖다가 저장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충망력 특성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여기서.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 보세요. 자, 맥류가 이렇게 나타났죠. 자, 그러면 이 콘덴서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런 식의 전압을 이제 보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압이 안 걸리잖아요. 자, 콘덴서 요만큼 방전시켜가지고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뒤쪽에는 이제 정전압 회로, 요게 이제 뭐냐? 바로 제너 다이오드죠. 자, 이 제너 다이오드를 통해서 자, 이거 갖다 뭐라 해요? 평활화 시킵니다. 평활화. 그러면 전압을 갖다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요 전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일정한 크기의 전압을 갖는 완전한 증류로 바꿔주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제너 다이오드는 바로 정전압 정류작용을 갖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얻을 때 바로 순방향보다는 이제 역방향이 걸렸을 때, 자, 그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이게 PN 접합 다이오드에 관련된 그런 특성이에요. 그 대략적으로 이제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자, 여기가 이제 전압이죠. 전압이고, 자, 여기가 전류다. 그러니까 일반 이제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자, 조금만 전압을 서서히 증가시키면 순간 이렇게 도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역방향 걸게 되면은 이제 거의 약간의 누설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역방향 걸때.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 요 전압이 어떤 거냐? 바로 항복 전압이에요. 항복 전압이 이르게 되면은 바로 이제 다이오드가 손상, 파괴되는 자, 그런 게 되겠죠. 이게 일반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순방향 걸었을 때는 쉽게 도통이 되니까 전류가 흘러버린다 얘기죠. 순방향일 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이런 항복 전압에 이르기 전에, 자, 이르기 전에 그 전에 이렇게 해서 자, 전압을 안정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전류의 크기를 자, 일정하게 쭉 이제 잡아주는 이제 그런 특징이 되는 거죠. 이게 정전압 정류 작용이다. 이런 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실리콘 정류기의 특성을 봅니다. 실리콘 정류기. 여기 이제 그 SCR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반도체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놈의 특징 갖다 보면 이제 역내 전압이 크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역방향 전압에 견디는 능력이 크다. 역내 전압이 크다는 것은. 자,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다가 자, 뭘 갖다 걸어? 교류 전압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다이오드하고 이제 특성은 같은데 같은 정류기는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어 기능을 갖다 가지고 있는 거 SCR입니다. SCR. 자, 제어 기능을 갖다 가져요. 제어 기능. 그러면 이제 스위치 기능이 있는 거죠. 자, 스위치 기능에다가 이제 정류 기능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특성이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얘는 순방향, 역방향이죠. 순방향일 때는 이제 뭐예요? 도통이 돼요. 자, 근데 차이점은 얘가 도통이 되려면 요 게이트인데요. 게이트에다가 일정치 이상의 전류를 흘려줘야 돼요. 자, 일정치의 전류를 흘리고 그 다음에 요게 에너드, 요 캐소드 쪽이니까 에너드 쪽에서 캐소드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렀을 때 얘가 도통이 됩니다. 순방향일 때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예요? 자, 요만큼에다가 이제 게이트에 자, 전류 흘리는데 이게 전문각이라고 그래요. 자, 게이트 전류에서 트리거. 자, 요 신호가 됐을 때, 트리거가 됐을 때 이렇게 출력이 자, 만들어지는 거죠. 이 부분에서. 근데 역방향은요. 역방향은 흐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역방향을 걸어줄 때 같은 경우는 이 큰 전압에 얘가 견뎌내야 된다는 얘기죠. 부서지면 안 되니까. 자, 그랬다가 다시 순방향일 때는 이제 도통이 되고 역방향일 때는 안 되고. 자, 그래서 역내 전압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전류 밀도가 크다. 전류 밀도. 자, 게르마늄 이제 요거는 아까 썼던 G2로 표현했던 저마늄이에요. 자, 이게 두세 배, 셀렌의 500에서 1000배에 해당되는 이런 전류 밀도가 크다. 온도에 의한 영향이 작다. 상대적으로 허용 온도가 140에 200도입니다. 자, 이런 이제 보기도 잘 나오죠. 역내전압 크다. 온도에 따른 영향이 작다. 효율이 제일 좋다. 효율이 가장 우수한 이제 이런 정류기는 뭐냐? 그러면 이제 실리콘 정류기 찾으시면 되고요. 대용량 정류기에 적합하다. 대용량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기능은 뭐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셔도 뭐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예요. 자, 순방향 도통이 되려면 이제 양극이 음극보다 플러스여야 되겠죠. 높을 때는 전압을 약간만 증가시켜도 전류가 크게 증가한다. 즉 다이오드의 저항이 매우 낮은 상태가 되면 이 상태를 순방향 도통이라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에너드에 약간만 전압을 걸어주면 얘가 도통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역방향 저지 상태. 역방향은 양극의 전압이 음극이 낮을 때. 그러니까 뭐예요? 음극에 이제 플러스가 걸렸을 때죠. 이때는 큰 전압이 걸려도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이오드의 저항이 매우 큰 상태가 되는 거죠. 큰 상태에서 이 상태를 역방향 저지 상태. 그러니까 역방향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누설 전류. 역방향 저지 상태에서 역방향으로 보통 수십 mA 정도의 전류가 흐른다. 역방향 걸었을 때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부분 얘기죠. 요 부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요거 누설 전류. 이러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역방향 도통이 되는데 요때는 이제 다이오드가 손상되는 항복 전압이 걸렸을 때입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뭐예요? 역방향 누설 전류가 된다라는 거죠. 역방향 누설. 이거 순방향은 이제 쉽게 도통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구성되겠죠. 이게 역방향 누설 전류다. 자, 그 다음에 다이오드의 전격 전류. 파괴되지 않고 순방향으로 통과할 수 있는 전류 대값. 순방향으로 전류를 얼마큼의 크기까지 보내줄 수 있느냐. 그 최대값을 얘기한다. 자,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이오드의 전격 전압. 견딜 수 있는 최대 역전압이다. 최대 역전압. 이거를 자, 피크 인버스 볼티지. PIV라고 그래요. PIV. 자, 피크 인버스 볼티지. 최대 역전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이리스터. 자, 이 사이리스터는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도통시키는 소자, 즉 뭐예요? 제어가 가능한 거죠. 제어할 수 있는 거. 그래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PNPN 접합 구조를 갖는 자, 접합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자, 제어 기능이 있는 거예요. 제어 기능.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제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압만 약간 걸리면 그냥 도통이 돼버립니다. 근데 또 사이터 같은 경우는 뭐야? 여기서 이쪽으로 전압을 걸어놨어도 이 게이트와 같은 여기서 어떤 이 특정한 조작 제어 신호를 주지 않으면 얘가 도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게이트에다가 자, 전류를 갖다 흘려줘야 돼요. 전류를 이렇게 흘린다. 이걸 갖다 이제 트리거 전류라고 합니다. 트리거. 자,
자, 트리거 전류를 흘려줬을 때 얘가 자, 기본적으로 도통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고 얘가 자, 마이너스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자, 플러스가 이렇게 가해지는데 자, 요놈의 이제 특성을 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여기 이제 전류가 되고요. 얘가 순방향. 자, 마찬가지로 역방향. 자, 전압이죠. 전압을 이렇게 걸어줍니다. 자, 여기가 이제 도통 상태가 되는 거죠. 자, 도통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자, 요 부분. 자, 요거는 이제 순방향 누설 전류예요. 자, 순방향 누설 전류. 그러니까 도통이 되기 전에 이렇게 일정량의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랬다가, 자, 요게 지금 뭐냐, 점선 표시한 것이, 요게 바로 이제 게이트에 자, 트리거 전류예요. 트리거 전류. 그러니까 게이트에 전류를 흘렸을 때 여기 이제 트리거가 된다. 트리거가 된다는 얘기는 뭐 도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부분에 요 지점에 요 전류를 자, 내칭 전류라고 하고요. 자, 요 지점에 요 전류를 유지 전류라고 해요. 유지 전류. 이렇게 됩니다. 자, 순방향 누설. 여기는 뭐냐면 역방향 누설이에요. 자, 역방향에서는 누설이 흐르는 거죠. 근데 다이오드는 이제 순방향 누설이 없죠. 자, 그럼 바로 도통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SCR 같은 경우는, 자, 게이트에 트리거 전류를 흘리기 전까지는 이제 일정량의 누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랬다가 트리거 전류가 딱 흐르는 순간 얘가 내칭 전류가 올라요. 내칭 전류. 즉, 도통이 되는 겁니다. SCR이. 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요 유지 전류 이상의 전류는 지속적으로 흘러졌을 때 얘가 유지가 된다. 도통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유지 전류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SCR은 오프가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에너드에서 캐소드 쪽으로 얘를 도통을 시키려면 게이트에 일정량의 전류를 흘려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얘가 도통이 되는데 이때 도통 시의 전류를 갖다가 내칭 전류하고요. 내칭 전류. 그다음에 이 도통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류를 지속적으로 흘려줘야 된다. 그게 유지 전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SCR은 사이트는 이런 식의 이제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런 식의 특성. 그래서 요 역방향으로 걸게 되면은 이제 보통 대다수가 다이오드가 손상이 되는데, 그럼 이제 불순물로 어떻게 첨가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역방향 견디는 내전압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죠. 자, 또는 더 작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역방향 내전압이. 그러니까 항복 전압이 이만큼 더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대적으로 역방향 견딜 수 있는 그런 전압이 더 커진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SCR 같은 경우는 역방향 내전압이 다른 것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된 것이 바로 뭐냐? 사이리스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이오드가 다르죠. 다이오드는 자,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 자, 바로 이렇게 도통이 돼버리죠. 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게이트의 전류가 이제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게이트 전류가 클수록 자, 도통은 자, 빨라지겠죠? 상대적으로.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PN 접합 구조 되어 있고 여기 뭐 있다? 게이트가 있고 요게 에너드, 자, 반대쪽에 캐소드 이렇게 자, 구성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자, PN 접합 구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방향성, 자, 그리고 3단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살펴볼게요. 자, 순방향 저지 상태. 자, 내용 보겠습니다. 순방향 전압이 SCR에 인가되어도 실리콘 제어 종류이에요. SCR은 다이오드처럼 바로 도통하는 것이 아니고 점호하기 전까지, 점호된다는 얘기는 이제 게이트에 요 트리거 전류를 흘려줘야 됩니다. 자, 그때까지는
계속 불통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이런 상태를 순마양 저지 상태다라고 한다는 얘기죠. 순마양 저지 상태. 자, 이게 교로 전압이에요. 그렇죠? 저 교로가 이렇게 가해집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다이오드 같았으면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다이오드 같았으면 자, 밑에다 그릴까요? 밑에다 그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 자,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력이 바로 나오잖아요. 자, 출력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로 온이 되죠. 다이오드는. 이거 다이오드예요. 자, 근데 SCR 같은 경우는 뭐가 있느냐? 바로 게이트에 전류 흘려서 트리거 전까지는 계속 불통 상태에 있다. 요만큼이 날아가는 거죠. 왜? 여기서 게이트를 갖다 전류 흘렸으니까. 자, 그래서 출력이 요만큼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만큼 출력.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요거를 순마양 저지 상태, 그 도통이 되고요. 근데 역으로는 이렇게 전력을 흐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는 이제 역내 전압에서 견뎌야 되고, 그렇죠? 자, 견뎌내야 되고요. 자, 견뎌냅니다. 자, 그랬다가 다시 순방이 걸려가지고 다시 게이트에 전류를 흘리게 되면은 게이트에 전류 흘리게 되면 자, 여기서 이렇게 도통이 되는 거죠. 만약에 게이트에 전류 흐르지 않으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없는 거죠. 게이트에 전류 없으면 얘도 없는 거예요. 도통이 안 되는 거니까. 자, 이게 SCR의 자,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각도를 갖다가 여기부터 갖다가 이 각도를 갖다가 무엇이 나느냐? 바로 점호각이라고 그래요. 점호각. 이게 자, 점호각입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얼마까지? 여기까지 제어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몇 도예요? 180도. 그렇죠? 180도까지 자, 제어가 가능하다. 자, 두 번째. SCR의 순방이 인가되어 있을 때 게이트 단지에 전류를 흘리면 SCR은 도통이 된다. 자, 그러나 역전압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자, 게이트에 전류를 흘려도 도통되지 않는다. 자, 설명드렸습니다. 그림으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SCR은 일단 도통이 된 후 게이트 전류를 차단시켜도 도통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최초에는 자, 요 그림이죠? 요 그림. 자, 보세요. 게이트에 게이트에 전류를 흘리기 전까지는 도통이 안 됐다가 자, 전류 흘렸단 말이에요. 자, 흘리면 도통이 되죠. 그럼 여기 게이트 전류 줄였어요. 게이트 전류 갖다 0으로 해버렸어. 그래도 도통 상태를 유지한다는 얘기죠. 순방에서는. 자, 그 얘기입니다. 게이트 전류 반으로 줄여도 도통 상태를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 전류가 그대로 흐르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최초에 자, 도통일 때 전류가 20A 흘렀어요. 그러면 게이트 전류 갖다 반으로 줄여서 자, 반으로 줄여도 자, 도통 유지하니까 그 전류가 20A가 그대로 흐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SCR 소호. 자, 소호란 얘기는 뭐예요? 오프시킨다 생각하시면 돼요. 쉬운 얘기로. 소자의 역전압에 걸려 흐르던 전류가 멈추면 소호된다. 전류가 차단된 상태. 점호. 전류가 흐르는 상태. 그렇죠? 소호.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상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내층 전류. SCR이 온이 되기 위해 에노드에서 캐소드 쪽으로 흘려야 될 최소 전류가 내층 전류다. 자, SCR 그림 그리면 내층 전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유지 전류. 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흘려야 최소의 전류다. 그러니까 내층 전류보다 작다. 그렇죠? 자, 이렇게 그림 그려놨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 그림 그려서 여기가 뭐? 유지 전류. 여기가 뭐? 내층 전류.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내층 전류가 유지 전류보다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SCR의 특징 갖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크가 생기지 않으므로 열의 발생이 적다. 아크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적인 정류기에서 많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회전 변류기라든가 수은 정리 같은 이런 기계적 정류하는 데서 이게 발생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과전압이 약하다. 과전압은 다 약합니다. 세 번째, 연용량이 적어서 고온에 약하다. 온도에도 약하다. 게이트 신호를 인가할 때부터 도통할 때까지 시간이 짧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 게이트에 트리거 신호를 주면 바로 동작한다는 얘기죠. 짧다.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양극 전압가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전압가가 작다.
정류 기능 갖는 단방향성 3단자다. 그 요걸 갖다가 다른 말로 역저지. 반대 방향 저지시킨다는 얘기죠. 역저지. 자, 3극 4이 리스터라고 한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잘 나오는 거예요, 다. 역률각 이하에서는 제어가 불가하다. 그러니까 제어가 가능한 범위는 역률각 이상에서,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뭐 이하에서는 안 되니까 역률각을 초과해서, 자, 역률각 초과해서 180도 이내 범위까지는 제어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네 번째 GTO입니다. 게이트 턴 오프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 방향일 때는 뭐야? 게이트에 자, 점을 시켜 전류를 떨리면 도통이 되는 거고, 요 반대쪽으로 하면은 이제 소홀 갖다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 자, 그래서 임의로 GTO를 소호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GTO입니다. 게이트 턴 오프 사이트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방향성 3단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GTO 같은 경우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요게 순방향, 그죠? 역방향. 자, 순방향, 역방향. 이렇게 자, 게이트 전류를 흘렸단 말이에요. 자, 우리 SCR 같은 경우는 어디서 출력이 생기죠? SCR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SCR은 여기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생겼죠? 여기 SCR이죠. 그러니까 SCR은 뭐예요? 일단 도통이 되면 게이트 전류도 어떻게 하든 간에 도통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그죠? 도통을 유지하게 된다. 근데 요 GTO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GTO는 요거는 점호시키는 거, 얘는 소호시키는 거죠. 그래서 점호에서 동작했다가 소호에서 출력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점호에서 출력이 생겼다가 소호에서 끝나죠. 그 얘하고 보면 확연하게 다르죠. 그렇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요게 GTO다. 그 요거를 자기 소호 기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소호 기능.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교류 스위치인데요. 자, 교류 스위치. 자, 소자가 되겠습니다. 보통 뭐 조광 스위치 같은 이런 이제 스위치에도 활용이 되는데, 양방향 스위치예요. 양방향 스위치. 자, 이거는 쌍방향 3단자 소자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표현된 게 뭐 SCR이죠? SCR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자, 거꾸로 역병렬이라고 해요. 역병렬. 자, 이게 같은 방향이면 이제 병렬인데요. 서로 방향이 반대니까 역병렬 자,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심벌입니다. 쌍방향에다가 게이트 있는 거. 이게 트라이액이다. 그러면 SCR 특징이 그대로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도 왔다 갔다, 그죠? 양방향으로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림과 한번 보면 이제 쉽게 해석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교류예요. 자, 교류파형이고요. 교류파형.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자, 구성하다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순방향이죠? 순방향에서 자, 게이트 트리거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요 부분 같은 경우 어디서? 바로 역방향에서 이렇게 게이트 자, 트리거 돼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순방향에서. 그러니까 출력이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SCR 같은 경우 어디만 나와요? 여기만 나오죠, 여기만. 위쪽에만. SCR은 단방향인 반면에 트라이액은 쌍방향이다, 출력이.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되더라도 출력이 다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트라이액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전력용 트랜지스터에서 자,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뭐 스위치나 또는 뭐 증폭이라든가 특히 이제 증폭으로 많이 쓰는 그런 수성인데 MPN형과 PNP형이 있다, 종류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자, 컬렉터 베이스 이미터죠. 그래서 자, NPN형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컬렉터 베이스 이미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스에서 이미터 쪽으로 이렇게 이제 전류를 흘려주면 자, 컬렉터에서 자, 이미터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도통 상태 유지하려면 베이스 전류를 흐르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방향 흐르는 거예요. 자, 도통 전류는 컬렉터에서 이미터 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7번째 모스펫. 자, 메탈 옥사이드 실리콘, 자,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에서 이제 금속산화 실리콘 필드 전개 트랜지스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트랜지스터다 뭘 갖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자, 금속산화 실리콘을 갖다 집어넣었다라는 얘기죠. 여기는 이제 보면 자, 게이트가 있고요, 드레인이 있고 이제 소스가 있는 이런 심벌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스에 들어가는 전류로 제어됐다면, 자, 모스펫은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으로 제어를 한다. 그러니까 자, 모스펫은 전압 제어 소자고요. 트랜지스터는 전류 제어 소자입니다. 그런 특징이. 그래서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자, 걸리는 전압의 크기를 조정해서 제어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지스터에 비해서 스위칭 속도가 매우 빠른 그런 장점이 있다. 자, 그 대신에 용량은 작아가지고 작은 전력 범위 내에서 작용하는 한계가 있다. 자, 모스펫이.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뭐 심벌은 크게 개의치 마세요. 그 다음에 IGBT, 자, 절연 게이트 쌍극성 트랜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게이트를 갖다 절연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쌍극성이다. 컬렉터, 게이트, 소스 이렇게 자,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스펫하고 트랜지스터 장점을 취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게이트, 소스, 드레인 말고 컬렉터, 베이스, 이미터, 그죠? 각각 여기는 컬렉터고 요 아래쪽은 뭐예요? 자, 모스펫 거 따라가는 거죠. 네, 그거를 합쳤다. 자, 특징 보면 소스에 대한 게이트 전압으로 도통과 차단을 제어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 게이트 전압 갖다가 도통 차단을 제어할 수 있다. 게이트의 구동 전력이 낮다. 네, 구동 전력이 매우 낮다. 스위칭 속도는 이제 패트하고 트랜지스터의 중간이다. 빠른 편이다. 용량은 일반 트랜지스터와 동등한 수준이다. 그래서 뭐 요거하고 요거 요런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각종 반도체 소자에 비교해 가지고 여기서는 어떤 거 중요한 거냐? 방향이에요. 단방향이냐, 쌍방향이냐, 이런 것들. 3단자냐, 4단자냐. 그래서 역서지 사이터, 요거 SR 3단자, 그죠? 그 다음에 LA SCR 3단자, GTO 3단자, SCS는 4단자가 됩니다. 요 4단자. SCS 같은 경우는 이제 게이트가 두 개가 있어요. 게이트가. 하나는 어디 있냐? 하나는 이제 게이트가 캐소드 쪽에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게이트가 어디 있느냐, 애노드 쪽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게이트가 양쪽에 다 있어요. 그래서 4단자가 되는 거죠. 4단자. 자, 그 다음에 쌍방향은 SSS. 자, 여기 2단자가 있고, 트라이액 3단자. 그런 거. 그래서 둘 다 교류 스위치 조각 장치가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오드. 자, 2단자. 이거는 이제 정류. 트랜지스터 3단자 증폭기 저렇게 활용을 한다. 그러니까 2단자, 3단자. 자, 그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이액도 있는 다이액. 자, 이거는 이제 쌍방향식 2단자입니다. 다이액. 그래서 자, 심벌이 이렇게 자, 표현이 돼요. 여기 양방향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게이트를 갖다 그리면 트라이액이에요. 근데 거기 없는 겁니다. 자, 쌍방향 2단자. 네, 그런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정류 회로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자, 나오게 되는데, 자, 단상 반파 정류 회로입니다. 단상 반파. 여기 교류있죠. 자, 보통 다이오드가 없으면은 요거는 뭐예요? 변압기예요. 자, 변압기. 다이오드를 갖다 거쳐가지고 이제 뭐로 바꾼다? 직류로 바꾸게 된다. 그 여기 이제 입력인데, 자, 입력을 갖다가 우리 편의상 2라고 표현합니다. 교류 전압이에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뭐예요? 요 다이오드 거쳐서 전압이 걸리는 거죠. 요 부하에 걸리는 요 전압, 아웃이죠. 자, 입력, 출력이에요. 출력 전압을 ED라고 표현하자고요. ED, 직류 전압이 됩니다. 직류 전압.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거, 자, 교류 전류예요. 그렇죠? 변압기 2차측 교류 전류. 그 다음에 여기로 나가면은 뭐 요거는 ID, 직류 전류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IDC죠. 요거는 뭐야? 직류 전압의 평균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우리 ED 요건 뭐다? 직류전압이다. 하나씩 놓고 보자고요. 직류전압. 네, 직류전압의 평균값. 네, 여기서 평균값 보라고 하니까. 자, E는 교류전압. 자, ID는 직류전류. 자, 평균전류가 되겠죠. 자, I는 교류전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단상반파 정류 회로에서 자, 해석을 한번 해보면, 자, 직류전압의 평균값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평균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얘가 자, 되고 여기서 다시 끝나고. 그러면 이거 전체를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2파이가 주기가 되는 거죠. 자, 주기분의 에다가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자, 크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공급한 요 전압을 어떻게 되느냐. 루트의 2에다가 자, 사인의 오메가 t인데요. 자, 세타의 d 세타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직류전압의 평균치를 딱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이제 무엇을 갖다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적분을 해야 되겠지요. 자, 적분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것만 하면 되느냐? 사인 세타를 적분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 이제 그 관계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얘를 갖다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나와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러면 여기에 자, 2파이분의 자, 요거 노트의 2는 그냥 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다가 자, 0도고 여기가 파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겁니다. 자, 요거에다가 자, 대입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플러스 자, 코사인의 0도. 그죠? 그럼 이제 코사인의 180도죠. 180도 마이너스 1이요. 자, 코사인 0도 1입니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고 1이니까 요거 결과치가 뭐 나요? 숫자 2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하고 주어지니까 뭐 나온다? 파이분의 루트 2의 2가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요걸 계산하니까 파이분의 루트 2는 0.45가 나와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단상 반파 정류 회로에서는 이 적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여기서는 자, 바로 직류 전압의 평균값은 자, 2라고 하면은 파이분의 루트의 2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전압가가 있으면 전압가는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0.45의 2에다가 마이너스 2다. 그러니까 전압가가 있으면 빼주는 거예요. 여기 2는 전압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저항을 갖다 아래 부하정인데 그냥 R로 표기합시다. 자, 편의상. 그러면 여기 이제 직류전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이거는 R분의 직류전압이죠. R분의 2D니까. 그렇죠? 자, 따라서 자, 저항 R분의 2D는 요거 들어가요. 파이분의 루트의 2에 마이너스 전압가 이렇게 표기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어차피 얘가 0.45니까 뭐예요? 그럼 0.45의 교류전류다. 이런 이제 표현도 가능하겠죠. 요게 바로 이제 직류전류의 표현식입니다. 직류전압, 직류전류.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공식을 유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다이오드를 쓰게 되면 단상반파는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상 전파 종류 보겠습니다. 단상 전파 종류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보면 뭐야? 반파의 2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그림상에 보면 여기도 V1이고 얘도 V2예요. V1, V2인데 각각의 전압이 가해지는 겁니다. 자, 변압기 2차 측에서 자, 여기의 전압과 여기 전압이 가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교류전압을 2. 자, 여기도 교류전압 2. 얘랑 같은 전압이죠. 그 다음 여기 이제 부하야. 자, 부하 저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거? 이런 식의. 그쵸? 다이오드 거쳤으니까.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출발선이 다르니까. 그쵸? 이렇게 된 거, 밑에는 이렇게 된 거. 자, 위아래가 다르잖아요. 위아래가.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이렇게 합쳐지겠죠? 이런 식의 파형이 나오게 됩니다. 전파. 그러면
요놈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직류전압을 구하게 되면 자,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요 식에다가 같은 식이잖아요. 요 식에다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요놈에다가 곱하기 뭐가 되겠어요? 2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죠? 반파의 2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곱하기.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지워지니까. 자, 파이분의 뭐에다가 루트의 2에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다가 0하고 파이가 돼서 결국 이거 뭐 나온다? 파이분의 2 루트 2가 나온다. 그렇죠? 왜냐면 요게 지금 숫자 2가 나온다고 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직류전의 평균값은. 만약에 전압가가 있으면 빼주시면 되죠. 그럼 반파의 2배가 되는 거니까 뭐예요? 0.9에 자, 2 마이너스 전압가. 이렇게 하면 직류전압 나오는 거예요. 자, 아셨죠? 네, 직류전의 평균값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그럼 직류전을 어떻게 구한다? R분의 2D죠, 뭐. 그렇죠? 자, 저항 R분의 2D는 요거 들어가겠네. 파이분의 2 루트 A. 자, 마이너스 2.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물어본다고, 공식을 이렇게. 그 다음에 계산할 때는 뭐예요? 0.9니까 요거 그대로 가면 0.9에 I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교류 전류고, 요거는 직류 전류예요. 아시겠죠? 요 식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잊어놓으시면 안 돼요. 자, 요런 이제 구성이 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이오드와 SCR을 지금 비교해 놨는데요. 자, 다이오드는 지금 반파 종류가 있어요. 전파 종류가 있고. 자, 요거는 다이오드가 하나 있을 때고, 요거는 다이오드가 전파는 2개 또는 4개가 있는 겁니다. 이건 2개. 자, 보통 지금까지는 이제 2개를 나타냈는데, 이게 4개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VD는 ED라고 씁니다. ED, 직전압이고, 그 다음에 VI는 그냥 E라고 표기할게요. 왜냐면 출제되는 문제들이 전부 다 ED, E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통일을 좀 시켜주기 위해서 자, 이건 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파이분의 루트의 2, 이거는 0.452다. 그렇죠? 전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직류 전압의 평균값은 파이분의 2 루트 2다. 반파의 2배다. 그렇죠? 이거는 0.5의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다이오드가 자, 지금까지 2개인데 4개짜리 있어요. 4개. 다이오드 4개짜리. 자, 4개짜리는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해석을. 자, 이렇게 다이오드가 4개가 있는 거예요. 자,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가 교류 전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자, 직류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것도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저항이에요. 저항, 부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게 될까요? 여기서는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자, 일단 노란색을 갖다 먼저 해볼게요. 노란색. 자, 플러스고 마이너스일 때. 자, 노란색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여기서 시작을 하죠. 자, 시작을 해서 아래쪽은 반대니까 못 가죠? 위로 가겠죠? 그쵸? 요거 갑니다. 자, 쭉 갑니다. 요 못 가죠? 역방이니까 못 가잖아요. 자, 쭉 가서 이제 저항을 이렇게 통해서 이제 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지금 보니까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전이와 이전이는 같은 전이죠. 같은 전이니까 못 간단 말이에요. 얘는 못 가요. 그 어디로 가? 일로 가야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 얘하고 같은 전이니까 못 가겠죠. 그죠? 요 전이 걸리니까. 그럼 일로 간단 말이에요. 일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 걸렸을 때는 이 노란색이에요. 그러니까 1번 다이오드 쭉 거쳐서 저항 거쳐가지고
자, 4번 다이오드 거쳐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1번하고 몇 번이 거쳐요? 4번을 이렇게 거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로 역방향으로 하나 걸리고죠. 역방향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역방향 걸리죠. 자, 이렇게 되면 요놈과 요건합이 요놈과 요게 내전압이 걸리는 거예요. 거꾸로 역방향 내전압이 걸리는 겁니다. 한 개씩 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빨간 걸로 한번 해봅시다. 빨간 거. 빨간 부 아래쪽으로 한 겁니다. 아래쪽으로. 그 빨간 부분이 되면 이렇게 전기가 흐르겠죠. 아래쪽으로 이렇게 전기가 자 흘러갑니다. 자, 이렇게 돼요. 가죠. 밑으로 못 가죠? 위로 가죠. 이제 위로. 자,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일로 못 가죠. 여기니까 일로 가죠. 자, 저항 거쳐서 쭉 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4번을 갖다 가야 되는데 못 가죠. 왜냐면 얘랑 전이 같아지니까. 자, 이렇게 해서 2번으로 갑니다. 이제 2번. 자, 2번 거쳐요. 2번 쭉 거쳐요. 2번 거쳐서 자, 지금 보니까 어디로 가요? 지금 1번 다이오드 관통할 수 있어요? 없지요. 왜냐면 여기 걸리잖아요. 요거. 역으로. 그렇죠? 역으로 하려니까 여기서 끊어 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자, 빨간 부분에는 이 3번하고 뭐가 걸리냐? 바로 2번이 이렇게 가요. 자, 그러니까 2번, 4번에 자, 다이오드 거쳐서 가는 거고, 근데 노란색일 때 1번, 4번이 거치는 거예요. 1번, 4번. 노란색은 1번, 4번. 빨간색은 2번, 3번. 왔다 갔다 움직이죠. 1번, 4번, 2번, 3번, 1번, 4번, 2번, 3번.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역방향이 지금 하나씩만 걸리죠. 자, 따라서 요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자, 브릿지 정류라고 해요. 브릿지 정류. 자, 이것도 뭐가 되냐? 다이오드 두 개 거치니까 전파 정류가 된다. 아시겠죠? 이제 그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요 역방향 내전압 구할 때는 뭐야? 다이오드에 한 개만의 전압이 걸린다는 거. 한 개씩만. 그게 여기 있는 PIV예요. 자, PIV.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자, 아시겠죠?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SCR 같은 경우는 지금 전압이 반파할 때는 어떻게, 자, 요렇게, 그쵸? 자, 요거. 그 다음에, 자, 이 뒤에다가, 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SCR. 그럼 이제 반파부터 한번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간단하게. 반파부터.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SCR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사항이 있잖아요. 특이사항. 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여기서 뭐가 돼요? 자, 게이트의 전류가 이만큼 오잖아요. 게이트 전류가. 그러면 SCR 같은 경우는 출력이 여기서 생기죠. 여기서부터. 그렇죠? 자, 이런 식의 출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SCR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 다이오드 같은 경우 0부터 파이까지 나타냈지만 이거는 알파부터 파이까지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이제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직류 전압의 평균 값을 갖다 구할 때는 자, 2파이분의 1에다가 알파부터 파이까지 노트 2에 사인의 세타다 D세타. 자, 요거를 갖다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그러면 적분하는 거죠. 자, 2파이분의 노트 2에 2에다가 그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인데 여기다가 알파하고 자, 뭐가 들어가? 파이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따라 정리하면은 2파이분의 루트 2의 2에다가 요거 산출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나오고 그 다음에 코사인의 알파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자, 2파이분의 루트 2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결론치가 나오는 겁니다. SCR 쓰게 되면. 자, 반파는 이래요. 근데 전파되면 어떻게 돼?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당연히. 곱하기 2. 그러니까 얘랑 얘랑 주우면 파이분의 루트 2에다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요거 공식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보세요. 산업교 5번, 기사 1번 이렇게 공식 모르는 거. 이거는 뭐 14번, 12번 이렇게. 아주 단골로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이거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우리 이제 효율이라는 것은 입력분의 출력이 있잖아요. 입력은 직류고, 입력은 이제 교주고요. 출력은 직류 출력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단상, 반파, 단상, 전파 뭐 이런 것도 쭉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다가 하나 더 쓰세요. 어떤 게 있냐면 요게 단상 전파할 때 자, 유도 부하의 경우에 SCR 써서 자, 유도 부하의 경우 자, ED 알파는 자, 저랑 같이 갑니다. 자, 파이분의 루트 2의 2에다가 뒤에다가 코사인의 알파에서 이거는 0.9의 2에 코사인의 알파 이렇게 된다. 자, 유도부 할 때는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 식으로 밖에 유도부 할 때. 그다음 이제 적분할 때도 혹시 뭐 집에서 적분해보고 싶은 분이 있으니까 알파부터 파이 플러스 알파의 루트 2의 코사인 세타의 d 세타.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갖다 적분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런 결과. 0.92의 코사인 알파 이렇게 나온다. 유도부 할 때. 자, 요거 자, 적어 놓으세요. 지금 이제 교재는 없지만 그런 거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빠진 게 있죠. 삼상 반파하고 삼상 전파라는 게 또 있는데, 자, 여기다 붙여가지고 다 한번 해보자고요. 그냥. 자, 빠졌으니까. 다상부하는 또 나중에 나오는데 그냥 이제 나온 김에 합니다. 자, 삼상 반파, 그 다음에 삼상 전파 정리. 자, 삼상 완파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오드가 보통 3개고요. 자, 삼상 전파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오드가 6개가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다이오드 쓰게 되면 자, 1.17에 2가 나오고요. 요거는 자, 1.35에 자, 2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1.17에 1.35. 그래서 삼상 완파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봐서 이제 무슨 결선 들어가니까 자, 다이오드가 자, 3개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Y 결선했다고 치고요. 자, 다이오드 하나 거치고 그다음에 다이오드 2개 거치고 이렇게 다이오드 자, 3개 거쳐서 그죠? 자, 묶어 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여기 이제 뭐가 연결돼 있어요?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겠죠? 자, 저항. 이거 다이오드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 삼상만파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여기 저항에 걸리는 게 뭐예요? 저항에 걸리는 것이 자, 직류전압이 있잖아요. 이게 직류전압이고, 그다음 여기는 이제 교류전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삼상완파고 다이오드 3개. 그다음에 삼상 전파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오드가 몇 개? 6개가 필요하죠. 6개가. 자, 저항이 있고죠. 다이오드가.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결선이 들어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이오드가 자, 이렇게 6개가 되면은 삼상 전파 또는 육상 만파다 이게 육상 만파. 자, 여기 교류 전류고, 여기로 가는 게 직류 전류고, 여기에 걸리는 것이 자, 무슨 전압이에요? 네, 직류 전압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17에 1.35에 이걸 갖다 외워놓는 게 자, 훨씬 더 자,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은 40.6, 81.2 나오는데 삼상 반파 같은 경우는 여기에 쓰면 자, 효율 자체 정리율이 96.5%고요. 삼상 전파 같은 경우는 이제 99.8%예요. 그러니까 다이오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된다? 정류 효율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고 그다음에 최대 역전압은 직류 전압에다가 뭐 곱한 것 같다? 3.14를 곱해준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류전압 곱하기 3.14 아셨죠?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PIV가 되느냐? 최대 역전압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값이에요? 최대값이죠.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시로값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최대 역전압은 루트 2 곱하기 교류전압이 시로값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보아요. 단상 만파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직류전압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파이분의 루트 2의 2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2에 대해 정리하면은 요식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요식 자체가 요게 자, 루트 2에다가 뒤집어. 그럼 루트 2분의 파이에다가 뭐예요? 2D가 되죠? 그러니까 얘랑 주니까 파이 3.14 곱하기 직류전압. 그럼 PIV 구할 수 있다. 그죠? 반파할 때는.
그 여기는 전파도 마찬가지죠. 전파 자체도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이거 전파도 바로 어떻게 돼요? 전파는 얘가 몇 개예요? 2개 있는 거죠? 양쪽에서 공급이 됩니다. 양쪽에 두 군데에서 자, 들어오기 때문에 2배가 된다 이거죠. 2배의 전압이 걸려요. 이게 최대역 전압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2루트 2에다가 자, 요거 루트 2분의 2루트 2분의 파이의 1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주면 요 값이 나오는데 그쵸? 똑같아요. 단 주의사항은 자, 전파 종류에도 자, 어떤 거? 브릿지 종류 있죠. 브릿지 종류. 다이오드가 자, 4개 쓴 거. 자, 다이오드 4개 쓴 거. 요거는 자, 뭐랑 같다? 바로 루트 2의 2하고 같다. PIV는 루트 2. 그러니까 얘랑 같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반파하고. 그러니까 원래 PIV는 자, 루트 2의 2예요. 요거는 전파는 2 루트 2의 2가 됩니다. 2 루트 2. 근데 직류 전압의 평균값이 나왔을 때 직류전의 평균값이 나왔을 때는 그거 크기에다가 3.14 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식을 갖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자, 다음 SCR 제어의 경우에 역률각 이하에서는 제어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률각 밑으로는 제어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를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 세 번째 이제 종류외로 이게 이제 다상 종류가 되는데 다상 종류. 지금 보면은 ED 직류 전압이죠. n분의 파이 루트 2 사인 n분의 파이 2a다. 자, 요거는 뭐 2a 써도 되고 그냥 2로 써도 되는 겁니다. 교류 전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m은 뭐냐? 바로 상이 되겠죠, 상. 그러니까 여기서 3상, 6상 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3을 넣느냐, 여기다가 6을 넣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3상 같은 경우는 자, 요거 넣으면 1.17에 2가 나와요. 요거 주의사항은 요거 180도로 계산하는 겁니다. 180도로. 그 다음에 6상은 뭐냐? 6상은 얘가 1.35에 2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3상 전파라는 놈이에요. 자, 3상 전파. 하게 되면 1.35. 그 다음에 3상 반파할 때는 1.17.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상 정리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도 있지만 그냥 요거는 요거 가지고 정리하시면 이제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력 변환이 있어요. 여기서는 뭐 가볍게 사이클로 컨버터니까 교류 전력을 증폭을 한다. 이제 주파수를 바꿔서, 그렇죠? 주파수를 바꿔가지고 다른 전력의 주파수로 변환시키는 자, 그런 특징이 되는 겁니다. 교류 전력을 증폭한다. 사이클 컨버터. 자, 초퍼. 직류 전력을 증폭을 해서 직류 전압을 또 다른 직류 전압으로 바꿔줘서 제어하는 그런 음성이 초퍼 제어다. 자, 인버터.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겁니다. 인버터. 그 다음에 컨버터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다음에 5번 맥동률. 자, 맥동률은 이제 직류값을 기준 잡았을 때 교류가 얼마큼 포함이 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맥동률입니다. 직류에 대한 교류분의 포함 정도 나타내는 거고요. 자, 정류 상태를 크게 했을 때 맥동 주파수는 높으나 맥동률은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다 계산해 보니까 단당 전파, 단당 전파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한번 써보자고. 이게 자, 단상 반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상 전파가 있고요. 자, 삼상 반파가 있고요. 삼상 전파가 있습니다. 자, 종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맥동률을 갖다가 계산한 크기를 이제 보니까 여기가 121% 나와요. 그 다음에 48%, 17% 여기가 4% 나옵니다. 그러니까 맥동률이 점점 상위 증가할수록 어떻게 작아지죠? 작아진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예요? 중요한 거. 작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직류에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직류에. 그 다음에 자, 맥동 주파수. 자, 이 맥동 주파수는 F고요. 여기는 2F, 여기는 3F, 여기는 자, 6F입니다. 자, 만약에 주파수가 60이다. 주파수가 60이에요. 그럼 여기 60이죠. 이거는 120이죠. 180이죠. 이거 360이죠. 근데 만약에 주파수가 50짜리예요. 50. 여기는 100. 여기는 150. 여기는 얼마? 300.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맥동 주파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에 50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동안에 쭉 60 나왔다가. 그러니까 맥동 주파수는 어떻게 돼? 점적으로 점차 커지게 된다. 그렇죠? 그래야 된다. 그래서 맥동률도 요거하고 요게 잘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전은 48이고 3반은 17번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단전 48, 3반 17번. 알겠죠? 그럼 이거 다 외울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째, PIV, 첨두 역전압 해가지고요. 자, 역방향으로 견디는, 걸어주는 그런 전압을 뜻하는 거죠. 역방향 걸었을 때. 그러고 보면, 단상 반파 PIV는 누트의 2인데, 뭐예요? 2D. 요거 직류전압 곱하기 3.14. 단상 전파, 요거는 직류전압 곱하기 3.14. 마찬가지로. 단상 전파하고 요거 표현되는 게, 브릿지, 정리와 같다고 했어요. 이건 다이오드가 4개 나오는 겁니다. 이때는 누트의 2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직류전압의 평균값을 구하는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표현되죠? 다이오드일 때.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파이분의 루트 2에 요거는 0.45. 그 다음에 전파는 0.92. 그죠? 3낭 전파는 1.17. 3낭 전파는 1.3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CR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2파이의 루트 2의 2에다가 자,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알파는 점호각이죠. 그때 단당 전파 같은 경우는 요거의 2배니까 파이분의 루트의 2에 자,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표현되고 그죠? SCR 사용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뭐가 있냐면 요거 저항부하인데 여기 유도부하가 있어요. 유도부하. 자, 이런 유도부하 같은 경우는 요거를 갖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유도부하.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0.9에 이게 코사인의 알파 이렇게 자, 표현이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3당 전파 같은 경우는 1.17의 2에다가 여기다가 코사인 알파를 붙여주면 돼. 3당 전파는 1.35의 2에다가 자, 2에다가 코사인 알파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자, 없지만 가끔 나와요. 가끔. 그래서 유도 부할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모르셔도 자, 그게 자, 무방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정류 효율. 자, 정류율 같은 경우는 이제 단당만 팔 때 40.6%고요. 여기가 요거 2배니까 81.2. 여기는 96.5. 여기는 99.8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수가 증가할수록 어떻게 해요? 정류율은 좋아지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요게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 전압을 갖다 하려면 뭘 갖다 구할 수 있어요? 바로 전류도 구할 수 있는 거죠. 직류 전류는 R분의 2D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자,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 자, 이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다 정리했던 자, 맥동률, 맥동 주파수 이런 것도 있죠. 자, 그것까지 몰아서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좀 괜찮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요. 자,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관련된 문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